공과 사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즐거움 C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첫 회지침서는 공과 사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공과 사에 대해서 궁금하다,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질문이 왔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이 왜 왔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공과 사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상황은 네 가지가 발생할 수 있죠. 둘 다 공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둘 다 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한쪽이 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나일 경우, 상대일 경우 이럴 수 있겠죠. 총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공적으로 생각하는 거 문제가 없어요. 둘 다 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사적으로 생각하는데 상대가 공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와 그 반대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일까요? 나는 사적으로 대하는데 상대가 공적으로 대할 때,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하겠죠. 왜냐하면 상대는 나를 아무래도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으로 여길 테니까요. 만약 상대가 사적으로 나를 대한다고 했을 때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제시를 하면서 상대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확실한 선을 그어주는 방식으로, 혹은 나도 그냥 사적으로 대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게 좋은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내가 공적으로 대하느냐 사적으로 대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공적인 관계는 무조건 공적으로 대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네 개로 나눴을 때 공공 문제 없고 사사 문제 없어요. 내가 공적으로 대할 때 상대가 사적으로 대하는 거,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따라가 주는 것으로서 그 리스크 자체를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이거는 오케이까지는 아니어도 한 제로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내가 사적으로 상대를 대했을 때 상대가 사적으로 생각하면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리스크가 있으니, 만약 상대와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그런 눈치가 없다 그러면 그냥 공적으로 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만약 한 사람이다, 그리고 만약 이런 질문,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에 있어서 약간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적으로 대하는 일을 없게 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공적인 관계인데 사적으로 대하면서 저렇게 뭔가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는 것 같다, 그런 고민을 하실 텐데, 조금 위안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나름의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합니다. 감정 노동, 감정과 마음, 그리고 막 생각, 이런 걸 엄청 노동을 해요. 남한테 안 보일 뿐이지. 혹은 과거에 해서 그런 게 갖춰졌겠죠. 공과 사를 구분하는 눈치가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은 눈치가 갖춰졌기 때문에 사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 보여도 공적인 선을 확실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면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상대가 느끼기에 이 사람은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 구분 못하네? 이런 이미지가 박혀버리면 회사에서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해도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오히려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런 눈치가 없다 그러면 공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수월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말씀만 덧붙이면, 공적인 것과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상황은 내가 이 사람과 지금 하고 있는 그 관계, 지금 이 상황의 결과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그건 공적인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제3자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그거는 사적인 거일 수도 있죠. 사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단둘이서 프로젝트를 한다? 근데 단둘이서 프로젝트를 하면 제3자에 영향을 미치죠. 단둘이서 프로젝트를 하면 그 결과물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공적이죠. 아무리 단둘이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한다고 할지언정 그 결과물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공적이죠.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책을 만든다. 그건 공적이죠. 그 책이 세상에 나가니까. 근데 차를 마신다, 이 사람하고. 그런데 차를 마시는 이유가 그 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다. 그건 공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난 다음에 시간을 더 갖기로 합의를 하고 사담을 나눈다. 그건 사적일 수도 있겠죠. 그 사담이 그 책이나 아니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뭐 제3자를 소개팅 해준다거나 그런 자체가 아예 사적인 관계니까 그런 거는 사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이 사람과 하는 것에 결과물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나? 아닌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친한 척을 하고 뭐 오늘 무언가 약속을 잡거나 이런 과정들이 이 사람과 내가 제3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공과 사의 경영계를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런 경우에도 뭐 사적인 관계가 탄탄하면 어느 정도 그 버퍼가 있습니다. 좀 잘 못해도 혹은 뭐 좀 구분을 잘 안 해도 오히려 더 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어쨌건 내가 공적으로서 인정을 받았을 때 아니면 내가 사적으로 매력이 굉장히 넘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개가 다 안 된 상황이다. 그러면 공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으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물론 풀어나가자고 하면 굉장히 긴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머릿속에 넣어둬야 내가 무언가 지금 이런 사적인 상황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짧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봤어요. LBC에서는 이처럼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콘텐츠 제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다른 콘텐츠도 많이 시청 부탁드려요.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이 처세 지침서에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부터 회사에서 뭐 매너를 갖추는 뭐 이런 것도 다양한 걸 다루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제가 지금 목소리에 힘이 없는 이유는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지금 보면 뭐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런 말 하는 거 기도하지만 이런 막 주사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볼륨이 좀 작았더라도 물론 편집 과정에서 좀 최대한 키우겠지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